안녕하세요, 홍타코입니다. 날씨가 진짜 춥습니다. 와, 너무 추워서 오늘은 학원에서 잘 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은 두 겹이나 입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터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곳이 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좀 추운 것 같아요. 그 2024년을 제가 좀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좀 좋은 말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요즘 뭐 망년회라고 하나요? 송년회 같은 것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락을 좀 주고받는데, 저도 학원을 차려보면서 이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 머릿속에 제일 많이 맴도는 게 뭐냐면 좀 재미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좀 많았다는 점.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상담은 생각보다 진짜 상담을 많이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제가 끌어오진 못했거든요. 이거는 제 마케팅 스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은 제가 좀 건강이 바로 나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학생들 위주로만 먼저 좀 받자. 그 아이들이 먼저 성장을 해야만 이 학원의 토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로 인해서 좀 좋은 학생들도 좀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은 비교적 가르치기 어려운 타입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학생이 둘 다 동의하지 않으면은 저는 아예 다른 학원으로 가보시라,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원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셔라 라고 해서 학원에 이제 등록을 받질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셨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제 상상 이상의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난 이야기로 이러한 부모님들도 계신다, 이러한 학생들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혹시나 예비 창업주님들,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부모님들도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저는 이렇게 일을 붙였어요. 과학고 엄마, 과학고 아들, 이렇게 저는 붙였는데, 저희 동네는 좀 대형 학원이, 그러니까 엄청 큰 대형 학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크다 싶은 학원이 세네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스카이 출신 선생님들이 좀 계시고, 그리고 정말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학원을 다 다녀봤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학원을 다 다녀봤지만은 아들도 나도 만족하지 않아서 이 학원에 한번 상담받으러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사실 저는 좀 주눅 들었죠. 왜냐,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외 선생님도 3명이나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표현이에요. 갈았대요. 무슨 소모품도 아니고 갈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인 분들을 그렇게 갈았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굉장히 긴장을 엄청나게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앉아 있는데, 두 분 다 일단 표정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좀 거만하셨어요. 네가 가르쳐봐야 뭐 얼마나 가르치겠냐, 동네에 뭐 가르친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상담 받으러 와줬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이것도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던 대로 레벨 테스트까지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레벨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뽑아놓은 레벨 테스트지는 기본 수준입니다. 기본에서 조금 더 올라간 수준밖에 안 돼요. 심화 수준도 안 돼요. 근데 그 10문제 중에서 3문제밖에 못 맞추더라고요,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딱히 이거 아니어도 나는 내 수준에 맞는 문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들은 게 맞나? 혹시나 제가 모르는 천재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틀린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으려고 이제 계획을 했고, 어떻게 풀이를 했는지 쌤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니? 라고 했는데, 그 애가 표정이 되게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설명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못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벙찐 거죠, 완전. 선생님이 못 푸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애가 하는 말이, 그럼 쌤이 풀으시면 되겠네요. 쌤이 푸시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시간 아깝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데, 학부모님이 그 아이를 말리는 게 아니라, 그 학부모님도 하시는 말씀이,
아, 동네 학원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냐. 저도 동네 학원에 있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을 못 드렸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레벨 테스트만으로는 사실 과학고 가시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제 콧방귀를 끼시는 거죠. 아, 이것 봐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들에 대한 그 그릇을 보는 능력이 없으신 거다, 선생님이. 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왜 우리 아들을 판단하려고 하냐라고 해서 이게 좀 벙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웃음만 나오긴 하는데 그 벙찜의 좀 연속이긴 했어요. 아, 그렇냐. 그러니까 좀 만족스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 많으니까 혹은 수원이나 안양에 넘어가게 되면은 평촌 학원과도 가깝기 때문에 거기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고 이제 나가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가시면서도 뭐 학부모님은 이제 이런데 곧 망하겠네 이렇게 하시면서 일단 가시긴 하셨는데 네, 좀 벙쪘던 사건이죠. 그래서 과학고 가시려고 이제 우리 아들 과학고 보낼 수 있는 학원을 찾겠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좀 제 감정을 굉장히 막 핥히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좀 기억이 많이 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기억이 남냐면 숙제를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부모님이셨는데 숙제를 주지 말라고 있다는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왜 그러는지 한번 먼저 여쭤봐도 되냐. 근데 제가 좀 만만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님은 이제 그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는 숙제를 주면서 이해시키는 게 납득이 잘 안 간대요. 좋은 선생님이라면은 수업 시간 안에 이 아이를 완벽하게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또 이것도 제가 좀 벙찌긴 했는데 저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개념을 습득하는 시간과 연습하는 시간을 숙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양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혹시 아이가 숙제를 하기 어려워하는 타입이냐 아니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타입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아이는 여학생이었는데 그냥 무기력했어요. 애가 좀 되게 무기력해 보였어요. 그래서 좀 무기력해서 숙제 자체가 싫어서 학원을 그만뒀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학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숙제를 좀 덜 내주시고 가능하면 그 수업 안에서 이해해보는 방향이 어떨까요? 진도가 빠른 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업을 하는데 그리고 이 학원 다니는데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만 해주셨어도 저는 그냥 오케이 했을 거예요. 애초에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학원을 그만두지 않고 이제 실증 내지 않고 끝까지 다녀보는 거,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숙제 내준 거에 대한 반발심밖에 없으셨어요. 돈은 내가 내는데 왜 숙제를 우리 아이가 고생해가지고 이거를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줬으면 그 시간 안에 우리 애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당신네들 목 아니냐. 당신네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야 우리 애가 고생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좀 이제 제가 좀 놀란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은 했지만은 여전히 좀 지금도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1시간 반 만에 100% 이해가 된다. 그 이해한 걸 가지고 시험까지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을 습득을 하고 그 개념을 습득하는 연습,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완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던 부모님도 계셨어요. 네, 숙제 내주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도 있어서 기억에 좀 많이 남고요. 세 번째 부모님은 첫 통화부터 상담 날짜를 잡으시는 통화부터 조금 이상하다기보다는 조금 쎄했는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이시네요 라고 해서 네, 남자 선생님입니다. 혹시 여자 선생님이 계신가요? 라고 해서 아니요, 제가 원장이고 저만 가르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남자 선생님이라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여자애인데 남자 선생님이 혼내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다 우리 애가 라고 해서 그런가요? 라고 해서 일단은 상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레벨 테스트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여자애였는데 굉장히 정신이 산만했습니다.
굉장히 정신사나운 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혼내는 것부터 그렇게 여쭤봤는지 저한테 물어보셨는지 여쭤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혼내지 않고 키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아 그러시냐. 아 그렇게 생각하셔서 뭐 대단하신 것 같다. 그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다른 학원들 다니면서 많이 혼났나 봐요. 근데 혼나는 게 아니라 요즘 학원에서도 단순히 혼내는 거는 좀 드물거든요. 혼내는 게 아니라 숙제로 혼내주는 거죠. 더 많은 공부를 하라 그러고 막 숙제를 내주고 막 보통 그런 식인데 자기 애는 조금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제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1대1 수업이면은 자유로운 분위기까지는 제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정해놓은 우리 학원만의 규율 같은 게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저는 좀 혼을 내대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 물론 기회는 많이 주겠지만은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거는 제가 선생으로서는 혼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고 체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혼낼 땐 혼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이게 두 번째 분이랑도 굉장히 연결되는데 이 동네가 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돈을 낸 거에 대한 생색을 굉장히 많이 내시더라고요. 아니 돈을 냈는데 자식이 혼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제가 뭐 혼내겠다 이 아이는 무조건 혼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만은 제가 제안한 이 커리큘럼과 제가 제안한 이 진도를 쭉쭉쭉 잘 나가주고 그리고 진도를 다 안 나가도 좋다. 저와 이렇게 잘 맞아가면서 성장이라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그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이 생기고 이 학원의 규율이 무너지거나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어떡하냐는 거지. 이게 제가 반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그건 좀 아이를 사랑스럽게 봐줘야지 왜 그거를 화내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역시나 그분은 이제 이 세 번째 분은 레벨 테스트도 못했어요. 그냥 이거는 그러면 제가 가르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좀 돌려보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아까 돈 얘기 나와서 말인데 고1짜리가 왔는데 성적이 3등급 정도 됐었어요. 3등급 정도 됐는데 선생님한테 2년 정도 맡기면 혹시 연세대급은 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연세대가 아니 뭐 옆집 슈퍼도 아니고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세계 대학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갑니까 어머니. 아니 그러면은 왜 확답을 못 주냐는 거예요 저한테. 어머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이 선생이 가르친 대로 선생이 가르쳐주는 대로 100% 소화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학원, 조그만 학원이어도 괜찮다. 큰 학원, 작은 학원 상관없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정말 100%를 따를 수만 있으면 웬만한 대학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정말 입시판이 어려운 거 아니겠냐.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걸고 무조건 보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입시판이 100%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돈 내고 배우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고.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을 냈으니 무조건 이 학교는 보내라 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부담스러워서 어머님께서 좀 약간 내기 같은 걸 하고 싶으셨던 건지 내기를 좋아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쫄리네요. 자신이 없네요.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막 자존심을 세우는 거 아니라서 자신은 없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지금 저는 오늘 처음 만난 아이고 3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으며 수학 성적도 뭐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금 어머니한테 장담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어느 학원을 가도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학원을 가도 확답을 주는 학원은 없을 겁니다. 혹시나 어머니 제 이야기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한번 좀 다양하게 다른 학원도 좀 알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 좀 지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물론 대부분은 좋은 분들이셨어요. 대부분은 좋은 분들이고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 상담하는 거를 조금 잘한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감해주고 그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면서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를 굉장히 어머님들께서도 좋게 봐주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상담하러 오셨다가 2시간 동안 앉아 계셨던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지만은 좀 제 속을 많이 긁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전히 원장으로서 배워야 될 게 많고 더 다양한 학부모님이 오더라도 제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올 한 해 만났던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쉽지 않습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걸 알아보시고 그리고 상담하는 스킬도 굉장히 많이 키우셔서 저처럼 조금 마케팅에 약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 저의 얘기 한풀이 같은 느낌이긴 한데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님도 있구나 이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홍타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